안녕하세요. 네,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다 띄워놓고 할까요? 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운동과 에너지 1번부터 먼저 시작을 할게요. 자, 1번은 0.5초 간격으로 운동하는 공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얼굴 지울게요. 부끄럽네요. 자, A에서 B까지 이동 거리는 나와 있고요. 간격은 이게 하나에서 다음 갈 때가 0.5초라고 해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갔죠. 그러면 총 0.5초씩 4번 간 게 전체 시간이고요. 전체 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80cm니까 요걸 바꿔줘 볼게요. 우리 미터 퍼 세크로 보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0.8m, 그 다음 요거는 계산하면 0.5 곱하기 4니까 2초. 그래서 요거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0.4m/s니까 답은 3번이죠. 자, 2번 갈게요. 시간에 따라서 이동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죠. 이런 거는 일정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속력은 일정한 운동이죠. 요거의 시간 속력 그래프를 그린다면 요런 X축과 평행한 그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이런 거에 예시를 알아두라고 했는데 에스컬레이터나 컨베이어 벨트, 무빙 워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4번, 5번입니다. 자, 3번 문제 갈게요. 자, 빠르기, 즉 속력에 대한 이야기라서 같은 거리를 고정했을 때는 시간이 짧을수록 빠르죠. 그 다음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할 때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클수록 빠른 거죠. 네, 차례대로 답을 적어 봤습니다. 자, 4번 갈게요. 시간에 따른 위치인데요. 옳은 것 고르래요. 기억부터 봅시다. 1초에 3m 갔고요. 또 1초 지날 때 3m 갔어요. 1초 지날 때 3. 시간 1초마다 똑같이 3m씩 갔으니까 얘의 속력은 모두 동일한 등속운동 3m/s로 등속운동하네죠. 기억 맞고요. 등속운동은 힘을 계속 받지 않아요. 힘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 속력은 일정한 운동이죠. 답은 1번입니다. 4번에 1번. 5번 갈게요. 무빙워크니까 딱 요거 말 나오자마자 여러분 느껴져야죠. 아, 등속 운동이구나. 자, 그러면 1초에 2m 같네요. 단위 잘 봐주세요. 1초에 2m. 뭐 나머지도 보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얘의 속력은 2m/s인 A입니다. 어차피 다 1초에 2씩 갔기 때문에 1초에 2 이렇게 해서 쭉 이어줄 거예요. 자, 이런 그래프 그릴 때는 시간 여기 Y축 잘 봐주세요. 속력 그래프라서 가로축에 평행한 나란한 직선 나오는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 2번 볼게요. 이 운동의 특징,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이다 써주면 되겠죠. 6번 공을 가만히 놓았을 때 자유낙하 운동이잖아요.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거 알고 시작을 해보면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거 맞죠? 같은 시간 간격으로 찍었을 때 점점 멀어지니까 빨라져요.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힘의 크기는 동일하죠. 계속 동일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D가 틀려서 답은 3번이죠. 자, 7번 1kg 나와 있고요.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 자유낙하 운동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력 힘의 크기 구하는 건 질량 곱하기 9.8 해주면 뉴턴 단위로 나오는 거 맞고요. 그 다음 속력은 매초 9.8m/s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 맞습니다. 질량과 관계없이 속력 변화는 똑같아야죠. 질량과 관계없이 속력 변화 같다는 게 자유낙하 운동의 특징이니까요. 기억 니은 3번이죠. 8번 또 같은 문제 나왔습니다. 질량에 관계없이 속력 변화는 같다. 1대1입니다. 자, 요것도 거의 같은 문제입니다. 나머지 맞는 거니까 읽어보고요. 자유낙하 운동이라면 질량과 관계없이 매초 속력 변화, 즉 증가하지 않고 속력 변화가 똑같죠. 그 다음 10번 가볼게요.
등속운동이랑 자유낙하 찾으래요. 기억부터 봅시다. 1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일정.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 가는 건 등속. 매 초마다 9.8씩 증가하는 건 자유낙하. 힘이 계속, 중력이 계속 작용하는 건 자유낙하. 시간축의 나란한, 시간 속력 그래프가 시간축의 나란한 그래프는 등속운동이었죠. 기억 리을이 등속, 니은 디귿이 자유낙하. 3번 되겠습니다. 네, 11번 볼게요. 자, 일의 구하는 식 기억나죠?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였어요. 그러면 봅시다. 지금 일의 양이 먼저 나왔네요. 일의 양 자리에 58.8주를 넣어주고요. 힘을 모르네요. 그 다음에 거리가 1.5m래요. 근데 힘은 풀었으면 9.8 곱하기 여기에 나오는 질량이죠. 그러면 58.8을 9.8이랑 1.5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나눠보면 4kg 나와요. 자, 그 다음 12번 가볼게요. 무게 20N인 가방을 들고 수평으로 걸어갔대요. 무게는 1로 작용하지만 걸어간 건 이쪽이죠. 정확히 90도. 그러면 일의 양은 0일 거고요. 0인 것도 찾아주면 그냥 든 채 가만히 서 있었으면 1번이 일의 양이 0이죠. 나머지는 다 일의 양이 있어요. 자, 13번 가볼게요. 떨어뜨려서 말뚝을 박았대요. 그러면 떨어뜨렸다? 추는 나머지한테 일을 해줬으니까, 말뚝한테 일을 해줬으니까 에너지 감소했을 거고요. 에너지가 일을 해줬으니까 일로 전환되는 거 맞고요. 일 해준 거는 추가 써버린 에너지 변화량과 같겠죠? 답은 5번입니다. 자, 쇼트트랙 선수가 밀어줬으면 자기 에너지는 감소하죠. 일을 남한테 해줬으니까 자기 에너지는 감소. 앞 선수는 일을 받아서 자기 에너지는 증가. 네, 얘는 일을 해주면서 남한테 해주고 자기 에너지는 감소. 자, 그래서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된다. 자, 15번 가볼게요. 15번.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같은 크기를 고르래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질량과 높이 곱한 값은 힘의 크기 구할 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사실은 9.8까지 들어가야 일의 양이 되거나 아니면 위치 에너지까지 되는 거니까 기억은 아니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예요. 자, 낙하가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에 얘가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로 일을 해줄 수 있고요. 중력이 당겨주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 양도 마찬가지고요. 바닥이 떨어지면서 갖게 되는 운동 에너지 크기도 다 같은 크기입니다. 니은 디귿 리을은 맞아요. 16번 요 실험 했었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2kg인 추를 20cm 떨어뜨렸더니 2kg. 요거는 위치 에너지 실험한 장치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9.8이 두 번 다 들어가야 되는데 어차피 양쪽에 들어가니까 비교할 때는 안 써줘도 상관없어요.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서 2kg 곱하기 그냥 20cm로 적어줄게요. 이렇게 했을 땐 2cm. 그 다음에 1kg 곱하기 어차피 위치 에너지는 곱하기로 연결돼 있잖아요. 1kg 곱하기 몇을 해줬더니 4cm 이동했대요. 그럼 여기는 값이 40이고요. 그랬을 때 1이라면 이게 2배 됐죠. 그러면 여기서도 2배가 돼야겠네요. 그러려면 40에서 80이 돼야지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17번 교과서 문제랑 거의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죠. A랑 B는 질량이 다르니까 위치 에너지 값이 B가 3배가 되겠죠? 네, 18번 해보겠습니다. 18번은요, 제동거리, 즉 속력이 나와 있다는 건 여러분 딱 느낌이 와야 돼요. 이건 운동 에너지랑 관련이 있는 문제구나. 네, 그래서 속력이 지금 40에서 40 뭐 여러 가지 나왔지만 선생님은 40으로 해볼게요. 뭐 60으로 비교해도 되고요. 40에서 120이 됐다면 속력이 3배가 됐죠. 그러면 속력이 3배면요.
제곱으로 들어가야 운동 에너지는 되잖아요.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이랑 비례하니까. 그래서 3배의 제곱이니까 3, 3은 9죠. 그래서 원래의 제동거리의 9배로 가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 9, 72. 이렇게 속력이 커진 것만큼의 제곱비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19번 갈게요. 자, 요거는 교과서 문제랑 이것도 거의 동일한데요. 바닥면에 2m 높이까지 낙하했을 때 중력이 한 1의 양 해볼게요. 그럼 얼만큼 간 거냐면 8m 간 거예요. 그러면 1의 양 구하는 식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이동 거리니까 9.8 곱하기 8m 해주면 78.4줄입니다. 그 다음 이 높이를 지날 때 운동 에너지 물어봤는데 지금 속력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한 1의 양이 곧 운동 에너지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다시 중력이 한 2의 양 여기까지 한 게 운동 에너지랑 똑같다고 우리 배웠었죠. 그래서 계산할 필요 없이 78.4줄이 되는 겁니다. 자, 20번 갈게요. 이거 운동 에너지 실험 장치잖아요. 거리를 측정하는, 도막이 밀려난 거리를 측정하는 이유는 요게 운동 에너지에 비례하기 때문이에요. 요걸 보면 운동 에너지가 비례하는 값이라서 운동 에너지가 얼마나 커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실험 과정은 속력에 대한 실험 과정, 우리 질량에 대한 실험은 쇠구슬의 질량을 점점 크게 해줬잖아요. 근데 속력에 대한 실험 과정은 높이를 좀 높여줬어요. 높이를 변화시키면서 거리를 측정하면 운동에너지와 속력 간의 관계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21번 해볼게요. 속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 볼게요. 나머지는 다 맞는 거고요. 같은 거리를 간다면 시간이 짧아야지 빠른 거겠죠? 짧을수록. 자, 22번 갈게요. 자, 일단 이런 그래프가 나왔으면 두 개의 속력은 좀 구해놔야 풀기가 좋아서 먼저 구해보면 A는 3분의 18이니까 6m/s, B는 3분의 9니까 3m/s 알고 있으면서 문제 풀어보면 옳은 것은 4번이죠. 6초가 되면 어쨌든 지금도 2배인데 속력이 일정한 애들이잖아요. 이렇게 시간 이동 거리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 그래서 여전히 A의 속력은 B의 2배가 될 거예요. 속력이 일정한 운동입니다. 자, 그 다음 23번 무빙 워크 나왔으면 얘도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이잖아요. 자, 옳은 것 고르래요. 증가 아니고요. 5초 동안 여기 10m 찍혀 있는 거 보이죠? 요건 그래프상에서 맞아요. 5초 동안 10m에 찍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무빙 워크, 에스컬레이터, 컨베이어 벨트 다 같은 운동이니까 답은 4번입니다. 자, 24번 시간 이동거리 이렇게 증가하는 직선이면 요거 등속 운동의 그래프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그냥 그래프에서도 사실 그려보면 바로 나오긴 나와요. 25m. 근데 계산으로 하고 싶은 친구는 1초분에 5m 이동했으니까 얘의 속력은 5m/s니까 5초일 때는 5 곱하기 5에서 25 나오게 해도 됩니다. 자, 요 운동의 특징은 이동거리는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그래프 나왔죠. 시간에 비례. 그 다음 속력은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하죠. 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5번. 자, 요것도 속력이 일정한 그래프죠. 그래서 등속 운동인데요. 3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사실은 요 밑에 요 넓이잖아요.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해주면 3이 6. 그 다음 5초 동안 이동 거리는 요 전체를 다 곱해주면 5이 10. 네, 아주 쉽죠. 곱하기만 잘 해주면 됩니다. 4번이었고요. 26번 갈게요. 자, 다중 성강 사진인데요. 자유낙하 운동이죠. 요 문제는 자유낙하 운동에서 옳지 않은 거 찾아보면 3번 한번 볼까요? 나머지는 다 맞고요. 힘의 크기는
힘은 어떻게 구해요? 9.8 곱하기 질량이기 때문에 질량에 따라서 힘의 크기 자체는 커지지만 그만큼 무거울수록 움직이기 어려워지는 특성 때문에 속력 변화는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여기 어려운 내용인데요. 어쨌든 힘의 크기 자체는 9.8 곱하기 질량이기 때문에 질량이 커지면 힘의 크기도 커져요. 그래서 같다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26번에 3번이 틀렸습니다. 27번. 자, 읽어볼 필요도 없죠. 진공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자유낙하하기 때문에 속력 변화는 같죠. 동시에 떨어집니다. A, B, C, D 다. 자, 28번. 자, 요것도 문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옳은 거 찾으면요. 직선의 기울기는 공기저항 무시한 자유낙하일 경우에는 항상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는 매초 9.8 그래프가 나와야 돼요. 언제나 요 그래프예요.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는 질량이 달라져도 똑같다. 자, 29번 지금 계속 같은 문제네요. 자유낙하 운동인데요. 매초 9.8m/s 존재를 하고요. 공기 저항이 있으면 공기 중에서는 증가하는 정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매초 9.8씩 동일하게 증가하고 공기 저항이 있으면 속력이 증가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진공을 가정하죠. 자, 그 다음 30번. 네, 요것도 같은 얘기네요. 계속 쉬운 문제 나오고 있는데요. 힘의 크기는 아까 질량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2대 3이지만 속력 변화는 공기저항 무시했을 때 1대 1. 그래서 3번입니다. 네, 31번 갈게요. 여러분 기지개 한번 피고 너무 힘들죠? 기지개 한번 펴시고 얼굴 보면 깜짝 놀라니까. 자, 다시 한번 31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운동하는 쇠구슬이 나무 토막에 부딪혀서 밀고 갔대요. 그러면 얘 질량 자체는 사실 여기서 중요하지 않고요.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힘이 20N, 그 방향으로 이동 거리가 4m. 그래서 80줄 요것만 써주면 돼요. 질량은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뭐 연직 운동, 아래로 운동한 게 아니라 이쪽으로 힘이 작용한 것만큼 이동한 거리 그 일회항을 구하면 되니까요. 자, 32번 갈게요. 자, 100N을 1m 들어 올렸죠. 실제로 일을 했으니까 100 곱하기 1 해갖고 100줄 나왔고요. 나머지는 수평 방향, 든 채로 수평 방향 요거 0이죠. 수평 방향 밀었으나 움직이지 않았다. 거리가 0이니까 얘도 0이죠. 그래서 얘만 0이만 제일 크고 나머지는 둘 다 0으로 똑같다. 2번. 33번은요. 옳지 않은 거래요. 한번 볼게요. 일과 에너지 서로 전환되죠. 그 다음 일은 측정할 수 있지만 에너지는 측정할 수 없다. 에너지 우리 지금 계속 구하고 있는데요. 왜냐? 일과 에너지는 전환되니까 에너지도 알 수가 있죠. 얼만큼 일을 해줄 수 있는 그 능력으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니은, 리을이 기억 디귿. 옳지 않은 것 구하는 거니까 기억 디귿을 답으로 써줘야죠. 옳지 않은 것이라는 거 문제 잘 보세요. 기억 디귿이에요. 자, 34번. 자, 영수가 100N인 물체를 1m 들어 올리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럼 일단 힘의 크기는 100N, 그 다음 이동거리는 1m, 그래서 100줄이죠. 그러면 영수가 한 일회항은 100줄. 요건 중력에 대하여 한 일이죠. 중력이 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이 물체는 이만큼 올려놓으면 일을 받았으니까 100줄 증가했죠. 위치 에너지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얘가 영수가 이렇게 힘을 썼죠. 그래서 에너지가 감소한 거 요만큼 감소했으니까 기억 디귿 리을 4번이죠. 35번. 추를 들어 올린다. 중력에 대하여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놔버리면요. 추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얘의 힘은 빠지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까닭은 중력이 일을 해줘서
네, 얘는 놔버렸으니까 선생님 다시 정정을 하자면 얘는 손을 놨죠. 그러면 추가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건 누가 하는 거냐? 중력이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이 일을 해서 운동 에너지로 네, 가는 거예요. 네, 얘가 밀어준 게 아니라 중력이 일을 한 거죠. 얘는 손을 놔버렸죠. 자, 그 다음 36번. 위치 에너지는 질량, 원래 9.8도 들어가지만 어차피 9.8 다 똑같으니까 질량 곱하기 높이에 관련이 있잖아요. 그럼 곱해보면 얘는 3, 얘는 6, 얘는 5예요. 그러면 제일 큰 게 B부터 BAC 3번이죠. 자, 위치 에너지 계속 문제 나오네요. 지면을 기준으로 했을 땐 5, 그 다음 베란다를 기준으로 했을 땐 2, 그럼 5대 2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질량은 계속 똑같으니까요. 다음 38번. 질량과 높이와 관계가 있잖아요. 그 위치 에너지가 바닥에 떨어질 때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니까 일단 두 개의 곱들을 다 구하면요. 요게 위치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애들이지만 결국 지면에 도달할 땐 그거 자체가 운동 에너지로 가니까요. 20, 20, 15, 40이네요. 그러면 제일 큰 게 D부터 시작하죠. 5번이었어요. 자, 39번은요. 자유낙하 운동 나와 있는데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크기가 같아지는 지점을 찾으래요. 자, 크기가 같아지는 지점을 찾으려면 정확히 20m에서 떨어지죠. 그러면 10m 떨어졌을 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같아지겠죠. 전체 20에서 절반 떨어졌을 때. 그래서 C 지점이고요. D 지점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D 지점을 지난다는 말은 15m 떨어진 거죠. 여기 운동 에너지 속력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된다? 질량 9.8 곱하기 질량 1kg 곱하기 15 여기까지 네, 잃어버린 만큼 네, 요만큼 중력이 한 일을 구하면 네, 위치 에너지 잃어버린 만큼으로 생각해도 되고 중력이 한 일로 생각해줘도 되죠. 요거 계산하면 147줄. 40번 문제 볼게요. 요건 운동 에너지로 구하는 거라는 느낌이 딱 오죠. 운동 에너지 실험 장치인데요. 어차피 두 경우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은 양쪽에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생략하고 계산을 해주려고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질량 곱하기 원래 식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 제곱이죠. 요거랑 뒤에 거의 식은 0.2 질량 곱하기 속력 제곱이죠. 원래 여기 양쪽 2분의 1 들어가는데 똑같으니까 생략했어요. 요거 계산하면 0.004 얘는 0.032 그럼 몇 대 몇이에요? 1대 8이죠. 1대 8이면 원래 지금 밀린 게 2cm일 때 몇 cm 밀려야 돼요? 네, 16cm 밀려야죠. 1대 8이 되려면. 그래서 4번이었어요. 그 다음 41번은 다 계산해야 돼요. 미터 퍼 세크로 다 계산하는 거라서 1번인데요. 이거 다 귀찮으니까 여러분 환산 잘 할 수 있죠? 킬로미터는 하나만 예시 들어주면 공 3개 붙이고 1시간은 3600초. 그래서 25m per sec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예요. 1번. 그리고 2번은 환산해 보면 1.5 m per sec, 2번, 3번은 10 m per sec, 4번은 20 m per sec, 5번은 5. 그래서 1번이 제일 크다. 자, 42번. 자, 빠르게 비교하는 건 우리 속력의 정의를 생각하면 돼요. 시간을 고정하고 이동한 거리,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자, 43번 평균 속력 3시간 동안 평균 속력이래요. 그 다음에 요 단위 보면 킬로미터 퍼 아워니까 255 해서 85 킬로미터 퍼 아워. 요건 어렵지 않죠? 자, 44번 갈게요. 자, 속력과 운동 방향이 일정한 운동, 기억, 리을 이런 건 이제 빨리 지나갈게요. 45번. 네. 일단 속력은 가로축분의 세로축 1분의 60. 그래서 60, A는 60m/s, B는 30m/s. 원점 지나는 직선이잖아요.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이고 시간에 비례한다. 거리, 이동 거리는
시간에 비례하는 그래프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다음 46번. 일단 하나의 시간 간격이 1초고요. 사이 간격은 다 50cm래요. 요거는 바로 미터로 바꿔줄게요. 0.5m. 1초분의 0.5m니까 속력은 0.5m/s. 그러면 속력 곱하기 시간 해주면 자동차 이건 그냥 속력 구하는 거군요. 네, 거리가 아니니까 그냥 바로 적어주면 되네요. 0.5m/s예요. 자, 47번. 자, 맞는 거. 속력 자유낙하 내려갈수록 9.8씩 매초 빨라지죠? 그 다음 힘은 연직 아래쪽 중력 작용하고 있어요. 달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중력이 지구보다 작거든요. 그러면 더 속력 변화가 약하겠죠. 느리게 빨라지겠죠. 그래서 줄어들 거예요. 기억, 니은. 자, 48번. 매초 9.8씩 증가를 하는 자유낙하 운동이래요. 그럼 3초니까 1초당 9.8씩 증가하면 9.8 곱하기 3 해주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4m/s. 자, 49번. 옳은 것은 1번이죠.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자유낙하 운동 생각하면 되고, 얘는 속력이 일정한 운동, 얘는 등속 운동 생각하면 되죠. 자유낙하. 그래서 1번 맞죠. 자, 50번. 자, 옳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자, 더 큰 중력 이런 거 아니고요. 가에서 먼저 떨어지는 이유는 공기 저항 때문이죠. 자, 공기 저항만 없었으면 나처럼 떨어질 거예요. 자, 51번 자유낙하 운동의 그래프 찾는 거니까 이건 쉽게 찾을 수 있고요. 52번 좀 어려워요. 52번 빼버릴까요? 예, 그럼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빼도 될 것 같아요. 원래 어떻게 구하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운동 에너지랑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거 문제 안 냈어요.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랑 같다 치고 4초 뒤에는 9.8씩 4번 4초가 지났으니까 나중에 속력이 39.2m/s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나중 속력을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같다로 구해도 되고요. 높이는 아니면 그래프로 생각하세요.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4초 뒤에 39.2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 넓이 구하는 걸로 거리 구해도 되는데 여러분 편한 대로 하세요. 종이 쳐서 선생님 종 친 거 수업하고 와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53번 볼게요. 53번 1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모두 고르면 1에 다니는 줄밖에 없으니까 기억 틀렸고요. 니은 디귿은 맞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54번 100N 물체를 들고 수평 방향, 드는 건 이렇게지만 수평 방향은 이렇게니까 90도죠. 0. 자, 55번 50kg을 2m 들어 올렸대요. 그러면 19.8 한 일회항 만들려면 힘의 크기 곱하기 이동한 거리 해서 얼마냐면 980줄 나옵니다. 자, 56번 5개 올랐을 때랑 10개 올랐을 때 높이가 2배가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똑같고 위치 에너지 구할 때 9.8 똑같죠? 질량 똑같죠? 높이만 2배니까 1대 2가 되겠죠. 자, 57번 볼게요. 외부에 일을 하면 내 에너지는 감소. 나머지 니은 디귿은 맞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58번 베란다 기준으로 했을 때 위치 에너지래요. 베란다 기준으로 했을 때는 2.5m죠. 그러면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2.5m 하면 답은 49줄이 되는 거죠. 계산해보세요. 자, 60번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의 설명. 옳은 것 2번. 정지에 있으면 속력이 0이니까 운동 에너지 0이죠. 나머지는 틀렸습니다. 61번. 질량이 일정할 때 위치 에너지는 높이와 비례한댔죠. 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은 여러분 너무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었으면 약간 우리 암호처럼 선생님한테 오면 선생님이 마이쮸라도 하나씩 줄 테니까요. 암호라고 얘기할까? 그냥 선생님 다 들었어요. 마이쮸 주세요 하면 선생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네, 줄게요. 기말
100점 맞읍시다. 화이팅!